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낙동강의 보호 수문을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이 어려운 만큼 댐 건설을 통한 식수 1급수 공급을 추진해 왔는데요.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부터 먼저 개방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 영향을 평가한 뒤 철거 등 후속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 개방을 환영하며 철거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 이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 철거까지 가서 낙동강 본류를 식수원으로 사실상 포기하고 댐 건설을 추진해온 경상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대신 합천댐을 활용하고 함양댐 등을 건설해 경남 전역에 1급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계획을 정부 사업으로 반영할 물관리 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4대강 사업 감사까지 시작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식수 1급수 공급 용역 결과가 7월 말 나옵니다. 새 정부의 바뀐 정책 기조 속에 사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 강조했습니다. 노사모로 시작된 시민들의 변화는 노무현 재단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에 반한 시민들이 십시일반 희망 저금통을 지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기반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왔을 때 주말마다 문전 성시를 이뤘던 것도 노사모와 시민들의 지지였습니다.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무현 재단 설립에 힘을 보탰고 초반엔 노 전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정치인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엔 장학 사업과 함께 시민 정치 학교를 여는 등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좀 스스럼 없이 가깝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민주주의 학교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고. 경남 4,800여 명, 전국 5만 2천여 명의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항상 우리 없는 사람들, 가불 관계에서 을에 서 있는 계신 분들을 항상 대변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은 촛불 집회의 성공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지율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은 소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나타나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에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스가 인기입니다. 보건의료에서 법률 상담, 농기계 수리까지 그야말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종합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듭니다. 혈압을 재고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뒤 한약도 지어줍니다. 이동 버스에서는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가 한창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시면 꼭 빼셔가지고 칫솔로 갖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일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과인께는 허리 아픈데 먹으라고 약을 3일분을 주대요. 농촌마을에 문을 연 이동 행정 서비스, 사천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버스입니다. 건강검진뿐 아니라 전기 안전점검,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와 복지 법률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응이 높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멀리 나갈 수 없으니까 또 뭐 목욕탕이라든지 이발하러 갈 때 그동이 불편해서 봉사활동에 좋고요.
지난 2014년 시작된 사천시 행복버스는 지금까지 총 24차례 운영돼 5천여 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남중권 구계시군 대표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가서 또 발표를 하게 됐고, 또 우리 시 정부 3천형에 부합되는 우수 사례로 중앙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도 연말까지 행복버스를 15번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국내 원전의 효시 고리 1호기가 다음 달에 영구 정지돼 해체 준비에 들어갑니다. 원전의 해체 산업은 경제 효과가 워낙 커서 블루오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기업들은 참여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일 앞으로 다가온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지역 기업이 주축인 부산상공회의소 원전 해체산업특별위원회가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당장 기술도 경험도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원전 해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산업체에 이전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개발 단계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원전 해체센터의 부산 유치는 지난해 7월에 일단 무산된 상황. 정부는 지역의 해체센터를 짓는 대신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애당초 계획의 4분의 1에 불과한 300여억 원 규모의 연구시설만 짓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이 낄 공간이 더욱 줄어든 겁니다. 기술 이전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멀면은 그런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고리 1호기 근처로 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6,4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그 뒤로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들이 줄줄이 해체를 기다리고 있어 지역 기업들에게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도시 부산이 지역 기업과의 상생 모델 구축, 그리고 해체산업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방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차 경남 지역에서도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전 9시 전에 북서 내륙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 중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내륙 지역부터 서서히 그치지만 남해안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인데요. 곳곳에서 돌풍이 불며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서서히 벗어나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은 현재 2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비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9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있습니다. 낮에는 거창과 산청 24도, 진주와 사천이 25도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곧바로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기온은 모레 잠시 떨어지지만 이후로 다시 크게 오르며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구는 산청읍의 장미농원에서 200여 종의 장미를 선보이는 장미축제를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엽니다. 거창군이 부동산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사천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주민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합니다. 남해군은 정부의 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주민안전문화 캠페인 활성화로 높은 평가를 받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영향평가 용역 결과 김해 지역의 소음 피해 면적이 지금보다 6.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가 지난해 6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김해 신공항 소음 영향 용역 보고서를 보면 김해 지역 소음 피해는 현재 1.96제곱킬로미터에서 향후 12.22제곱킬로미터로 6.2배 정도 증가하고 피해 인구 수는 8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14곳에 중소규모 댐 건설을 신청했지만 4곳만 기술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예안천과 산청 계남천, 의령 대현천, 토곡천이 기술 검토 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댐 사전 검토 협의회 심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검토를 거치면 국토교통부가 12월에 내게 될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반영됩니다. 조선소 밀집 지역인 거제시에서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14.4% 감소했습니다. 거제시의 4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328가구가 매매돼 14.4% 감소했고 토지 매매 거래량도 350여 필지로 21.4%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0.63%가 줄어 18개월 연속 하락했고 전세 가격도 1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관리위원장에 김유식 전 STX 펜오션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최근 대우조선 관리위원회를 열고 김유식 전 STX 펜오션 부회장 겸 관리인을 초대 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대우조선 자구계획 점검과 향후 구조조정 방안 등을 심의합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무연고 사망자가 5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27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창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이 무연고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임업인들의 생산 기반 구축과 소득 증가를 위해 오는 7월 7일까지 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버섯과 관상식물 등 재배를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목재 생산 등을 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입니다. 국내 최고 무용수로 구성된 국립발레단이 오늘 오후 7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설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만 4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